떨어지면서 이제 지옥까지 아닌데 떨어졌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팔 생각도 없었고 나중에 또 오를 거다. 이런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두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0만 원까지는, 지금은 한 10만 원대까지는 올랐을 거야, 아마. 10만 원대까지는. 제가 말하는 건 현지인 가격, 현지인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2008년도로 나도 2012년도 백수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 그럼 내 과거에 살아온 갖다가 한번 파노라마를 내가 약 40년이 안 되는, 약 40년의 인생을 파노라마를 싹 펼쳐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 인생이. 그 중에 내가 엄청난 기회를 떨치고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그때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2008년도에 그때 부동산 10억 원 그거를 뭐 세금 내도 거의 10억 원이 좀 안 되겠지만 그 10억 원을 다 그걸 갖다 현금화 시키고 리먼 브라트 사태 때 2008년도 때 그때 우량 주식을 좀 사놨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박쟁이라고 아예 여기에 몸에 그냥 딱, 이게 내 의식에 딱, 관념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주식은 하는 사람과 도박쟁이라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직원 중에 이름을 정확히 김혜진인가? 근데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직원 중에 김머시기 있어요. 원래 이 양반이 삼성 자동차에서 신차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차 장사 들어온 건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고차 장사는 투자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양반은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처음에는 주업이 중고차 장사였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보통 2006년도 7년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7년도에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이 친구가. 그래 저도 보니까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 보고 이게 현대 2006년도 7년도 근데 주식을 자기 돈도 투자를 했지만 이게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잘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지인들이 그냥 계좌를 맡긴대요. 이게 돈을 맡긴대요. 돈을 맡기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수익이 나면 몇 대 몇으로 나눠 먹는 형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지금 따는 거는 펀드 회사나 그 비슷하죠. 근데 펀드하고는 틀려요. 이게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7대 3이었나 이게 아니 9대 1이었나 같아요. 수익이 나면 이게 몇 대 몇으로 이제 그 수익 난 거 분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먹는 형식의 그 투자 방식으로 해서 투잡을 하던 그 직원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96년도, 7년도 중고차 장사를 하고 제가 조금씩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 쪽으로도 원래 상사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제가 안 되고 그 친구도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장을 하고, 저 예전에 권룡제 곳에 동업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권룡제하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찢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장사할 텐데, 권룡제는 PC 막고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중고차 장사를 두 개를 투잡으로 이렇게 하던 케이스고, 근데 원래 권룡제 친구인데, 걔가 근데 김혜진인가? 김혜진 맞나? 본명은 제가 김혜진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은 뭘로 했냐면 중고차 장사하고 주식 투자 신탁 투자라고 해야 하나? 자기 돈도 투자를 하는데 다른 지인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니까 돈을 맡기고 수익의 몇 대 몇 나면 몇 대 몇을 이렇게 날려먹는 식으로 신탁 회사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사업자를 안 했어요. 이게 신탁 회사 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나를 하고 하나는 중고차 장사를 두 가지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주식 저 도박쟁이들 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 이게 중고차 장사는 완전히 껌장사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 해에 벌어들인 게 매덕을 2007년도에 거의 10억 가까이를 벌었다. 10억은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를
주식으로 해서 벌어들여요. 대부분이 자기의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게 수익을 한 것보다도 다른 지인들이 이게 맡겨가지고 몇 대 배에서 나눠진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10억 가까이를 딱 1년,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10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그렇게 갑자기 벌잖아요. 그러면 중고차 장사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그냥 보통 뭐 그 친구도 아마 5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한 달에 500 정도 중고차 장사에서 벌어. 그럼 1년,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주식을 해서 1년 만에 거의 10억 가까이 벌잖아요. 이 중고차 장사가 보는 게 이게 그냥 껌 장사로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거의 중고차 장사를 약간 등한시 하게 되고, 그냥 몇 개만 놓고 왔다 갔다 오고 차도 안 팔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지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 샀을 때, 네, 그때 이제 투자를 이 양반이 저기 뭐냐 부동산 쪽도 이렇게 빌라 건축 아는 후배가 있다 그쪽으로도 빌라 건축 뭐 그 회사 거기다 투자도 하고 주식 쪽으로 했는데 옛날 알다시피 리만 브라더 때 2008년 때 싹 다 떨어져 버리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죠. 네, 그때 거의 이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제 만났어요. 2008년도에 가끔 가다 중고차 장사하다가 이제 저희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주식 쪽으로. 그러니까 2008년에 리만 브라더 할 때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중고차 시장을 모은 거야. 근데 똑같죠, 저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식 잘 되냐, 그러니까, 망했대요. 이제 2008년도에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갑자기 10억이라는 자산이 생겼고, 리만 브라더 사태하고, 이게 저기, 빌라 이쪽으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쪽박을 찬 거예요. 뭐, 번 거를. 오히려 벌어들이는 그 10억 원 가까이 벌어들여야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투자하고 빚까지 이제 해서 2008년도에, 자산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오히려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에 보니까 이제 중고차 장사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2009년도에 그 친구를 봤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노가대 뛰어요. 네? 노가대. 요즘 노가대, 아니, 차라리 중고차 장사하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없다고. 아니, 예전에 돈 많이 썼잖아. 그거 다 날렸어요. 그 빌라하고 저기 뭐 이것저것 말이야. 2008년도 리만 들었을 때도 다 날리고, 빌라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2009년도에 만났는데, 이 양반이, 저기 노가대 뛰고 다 있다고. 저기 일당 노가대 저기 뛰고 있다고. 먹고 살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 보니까 내가 만약에 좀 그 전에 이 96년도나 7년도부터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자산이나 이런 사업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제가 입체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2008년 6월 정도에 이게 딱 알아요. 10억 원이 갑자기 자산이 덜컹 내 앞으로 떨어졌어요. 저기 그 배우 저기 새만금 옛날 제가 딱 갖고 있는 땅이 새만금 배우듯이 되면서 그 3,000평이 약 10억 원 정도의 자산이 덜커덩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리만 브라더 사태를 모든 게 폭락을 합니다. 그게 2009년, 10년도까지 그 시세가 갔던 걸 알아요. 그 30만원 거의 그 정도, 20만원, 25만원, 30만원 정도 선도 저기 판단. 그럼 제가 팔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팔지를 않았죠. 왜? 배부도시가 들어서면 가격이 더 오를 건데, 그걸 왜 팔아 하고 저는 안 팔았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10억을, 땅을 처분을 하고, 리먼 브라더 사태 때 모든 자산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량주를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나중에 백수가 되면서 생각해요.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들었고 여유로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예전에 백수 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2008년도에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건 저는 놓쳤어요. 2008년 6월 달에 만약에 그걸 하고 약 10억 원 정도가 자산이 이제 그걸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으면 부동산을 그 2008년도 가을 정도에 리먼 브라더 사태 모든 게 다 폭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가죠. 이제 폭락 장세로.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보고 이런 12년 간격의 사이클, 12년 주기 경기 사이클을 내가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네. 저는 분명히 내 지금의 현 상태로 해서 2008년도의 상태로 가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2008년 6월 달에 그렇게 가격이 올랐으면 평당 30이 아니더라도 평당 약 30만 원에 태우면서 약 10억 원 가까이 정도 되는 현금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 거를 알거나 그 당시 이미 왔었죠. 알았으면 그때 확 이게 꺾였을 때 완전히 폭락 장세가 됐을 때 그때 타이밍을 알고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나 우량주만 사놨어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 당시에 제가 주식에 대한 개념과 12년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분석에 대한 개념만 자꾸만 있어도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럼 약 1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때 폭락 장세로 완전히 꺾였을 때 그때 그냥 우량주만 배당 주고 이게 배당주를 제가 봤을 때 배당을 주는 우량주들만 사놨어도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우량주 주는 회사 치고 망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량주에 배당금이 잘 나오는 회사들을 그 당시에 사놨으면 네 나중에 이게 좋은 주식 열풍이 한번 오잖아요 또. 그럼 그때 주식의 가치 그 자산이 얼마나 올랐을까? 그럼 최대한 아무리 그 당시에 자산이 10억 원을